태풍 콩레이가 이번 주말부터 전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수확기를 맞은 농산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해묵은 과제들이 잘 풀리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를 비롯한 핵심 현안들은 아직 성과를 말하기 일러 보입니다. 하순 탄광에서 궤도 열차가 추락해 50대 직원이 숨졌습니다. 광업소는 사고가 났는데도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남은 정규 시즌 경기에 뛸 수 없게 됐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반갑지 않은 가을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수확기 농작물이 걱정입니다. 가을 축제는 축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보도에 양현승 기자입니다. 가을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남해서부 먼바다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남은 오는 6일까지 100에서 300mm, 남해안에는 최고 4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도는 약해졌지만 강풍 반경이 300~400km에 이르러 남해안을 중심으로 전라남도도 영향권입니다. 아직 10%밖에 수확하지 않은 변온 등 수확기를 맞은 농촌 지역은 물론 지난 태풍에 노출됐던 남해안 양식시설의 피해도 우려됩니다. 가을을 기다렸던 지역 축제도 파행이 예상됩니다. 목포 항구축제는 장소 변경과 행사 축소 여부 등이 검토되고 있고, 광양 숯불구이 축제는 일정 연기, 곡성 심청축제는 개막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군부대 힘을 빌려 농촌 지역 일손 지원에 나섰고 휴가와 출장 공무원들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투자 유치차 미국을 찾은 김영록 전남지사는 일정보다 하루 앞선 오는 6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아직 100일이 안 됐습니다만 이용섭 광주시장이 며칠 일찍 취임 100일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묵은 난제들을 해결하고 혁신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자평했는데 성과를 따지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민선 7기 100일간의 자평은 묵은 현안 해결과 일자리 중심 혁신이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특히 군공항 이전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광주시의 해묵은 난제들에 대해 속속 해법을 마련했다고 내세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수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해묵은 현안들이 속속 해결되고 있으며, 하지만 해결이나 해법을 말하기에 100일이라는 시간은 짧았고 가장 중요한 과제들은 여전히 향방을 알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11월 초 논쟁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게 시장의 설명이지만 찬성이나 반대,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다 이렇게 해결된 것처럼 이야기할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론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 해결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공론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신 것 같아요, 시장님이. 이용섭 시장의 핵심 시책인 일자리 경제시장 역시 지켜볼 일입니다. 현대차 투자 유치와 노사민정 대타협은 노동계를 설득하지 못하며 위기에 처했고 현대차가 투자 의향을 접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라는 4년 로드맵 역시 80%가 민간 부분에 달려 있어 현대차 투자 유치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통큰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는 민간공항 이전 결정은 일단 호평을 받았지만 앞으로 군공항 이전 후보지가 발표될 경우 전라남도와의 상생이 순항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선 6기에서 넘어온 난제들을 해결했다고 자축하기에도, 민선 6기에서 넘어온 성과들을 7기의 성취라고 섣불리 박수치기에도 100일은 성급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첫 번째 인사청문회인데요. 보훈 인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이나 체육시설 등을 관리하는 광주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시의원들은 이용섭 시장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노경수 사장 후보에게 코드 인사, 측근 인사가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밖에서 이제 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현 시장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직원 250명을 갖춘 광주시 산하 최대 공기업인 도시공사를 경영하기엔 교수 출신의 후보가 리더십과 경영 능력 등에서 부족하지 않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 도시공사 사장직을 유지하기에는 좀 버거로움이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앞섭니다. 이에 대해 노 후보는 지난해 말에 이 시장을 처음으로 만났다며 코드 인사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경영 능력이 부족한 건 인정한다며 외부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외부 위원을 다시 검토해서 이런 전공에 하고 있는 학계나 산업계 또는 행정계에 계신 분들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첫 번째. 노 후보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채택과 임명 여부는 이달 중순쯤에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도시공사를 시작으로 광주시 산하 전체 공공기관 22곳 가운데 8곳의 수장이 올해 안에 새로 선임됩니다. 대부분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에 실시됩니다. 산하 기관장에 대한 물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어젯밤 화순 탄광에서 석탄을 실어 나르는 궤도 열차가 추락해 50대 직원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사고가 났는데도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 대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광에서 광부들이 캐낸 석탄을 실어 나르는 궤도 열차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이 차량을 타고 가던 58살 은모 씨가 사고를 당해 숨진 것은 저녁 6시쯤입니다. 저녁 일을 하기 위해 혼자 8칸짜리 빈 열차를 타고 내려가다 열차와 열차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추락한 겁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회사 측의 대응이 논란입니다. 혹시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거나 추가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지만 화순 광업소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도 119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초기에 출동해 현장 조사하는 게 사고 원인 규명에 중요하지만 경찰에도 사고 발생 3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야 신고했습니다. 회사 측은 신고해봤자 구조 구급 활동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00번 고민하고 119 신고를 하더라도요. 일부 직원들이 오면은 우리 직원들이 없으면 같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어디에 직원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이 들어가더라도 탄광 구조를 헌의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대응팀이 나서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전문가들의 자체적 대응은 사고 은폐 논란을 낳을 수 있고 응급 환자들에게 절대적인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빨리 119에 신고를 해야 되겠고 또 119는 현장에 빨리 출동을 하고 현장에서 필요하다면은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위험한 환경에서 힘든 일을 하는 광부들은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회사 측의 대응이 자칫 더 큰 피해를 부리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여수산단 한국남동발전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현장 근로자 37살 김모 씨가 숨지고 정모 씨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이 발전소 먼지 주머니 필터 교체 작업 중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맨홀을 여는 순간 화염이 분출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5위 수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정규 시즌에는 뛸 수 없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기아 타이거스의 에이스 양현종 선수가 홈런을 허용한 뒤 옆구리를 잡고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양현종 선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허리 쪽이. 정밀 검진 결과 오른쪽 갈비뼈 사이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발견됐습니다. 근육 파열까지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투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아는 양현종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정규 시즌엔 등판이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이명기 선수도 허벅지 햄스트링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말소됐습니다. 뜻밖의 악재로 기아의 포스트 시즌 진출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헥터 선수를 제외하고는 선발이 무너진 상황에서 삼성과 롯데의 추격을 따돌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뼈아픈 부상으로 암초를 만나게 됐지만 기아가 5위 자리를 지켜낸다면
포스트 시즌에서 양현종 선수가 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아 구단은 일주일 뒤 재검진 결과에 따라 양 선수의 등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최근 패소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지난달 13일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전 씨에게 5.18 관련 4개 단체 등에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회고록은 출판과 배포를 금지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은 아직 첫 공판 기일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광주고등법원은 전 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며 낸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됐습니다. 내일부터 서비스되는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는 광주시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시민참여 플랫폼 바로 소통에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공론화 제언방의 경우 시민 누구나 공론화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고 앞으로 구성될 시민참여단의 전용 공간도 운영됩니다. 김사모 광산구청장이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을 이전하고 그 부지를 광주 송정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토크 콘서트를 연 김 청장은 광주 송정 역세권을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금호타이어 공장을 이전하고 부지를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노조와 사측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협의를 통해 합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14 남북 공동선언 11주년을 기념해 광주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촛불 문화제가 열렸습니다.